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 공장. 주간 전략, 주간보다 월간하고 연간의 개념 자체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연간 전략 중에 여러분들 큰 흐름, 몇 가지 부분들을 절차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감 브리핑이라도 주간 전략 부분들은 추후에 또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닝 브리핑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쪽지, 방송 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제가 이제 북한 관련된 부분들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올라옵니다. 뭐 공산당이냐 빨갱이냐, 거기에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사회에서 어떤 흐름 부분이 나오겠다는 또 투영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유튜브 방송, 팟캐스트 방송이죠.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의견 부분들을 가지신 분도 있으시겠죠. 뭐 개인의 각자 성향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 달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이 혹시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을 첫 번째 좀 해봤고, 알바들이 참 열심히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 부분들 좀 했어요. 어떤 게 항상 우리가 개별 종목군 판단할 때도, 시장 판단할 때도, 글로벌 매크로 판단할 때도 보면 각 나라들도,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것도 하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 예를 들자면 제조업을 잘하는 회사, 나라라는 캐릭터가 있고, 뭐 대만도 비슷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그 다음에 알리바바라든지 빅데이터를 잘하는 각 나라마다, 각 개체마다의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런 열심히 지금 내년에 이제 총선 부분들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진보의 성향 자체는 약간 투명성이고 뭔가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또 추구를 좀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 세탁, 스크래치 부분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거 때 그랬죠. 상대방에 대해서 흑색 선전 부분들을 하고, 선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단 던져놓고 보죠. 거기에서 진위 여부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참 뭐 소송 걸고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부가 나오죠. 진위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층에서라든지 아니면 진보층에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대중들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죽이고 있어요. 말을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을 좌로 알바들을 공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입을 일단 첫 번째로 막았던 게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공략 부분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 기존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됐던 게, 작년부터 이제 뭐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도 그 하나의 선상이고, 경제가 망가졌다는 하나의 프레임을 계속 만들면서 경제가 힘들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들은 계속 실적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전체 실적이고 업황마다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 주도형 국가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50년 이상의 정책이다 보니까, 수출 주도형 기업들은 돈을 잘 버는데 반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부분들은 수출 주도형하고 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서도 보면 양쪽 다 이 소득이 너무 차별화됐고, 소득 차별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위에 걸,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대기업 위주 부분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자영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끌어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올렸는데, 이 난리 부르스로 경제 망가졌던 프레임하고 힘든 중소기업이라든지 여길 도와준다는 그런 프레임보다 경제가 망가졌던 프레임 부분들을 계속, 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거의 100년 이상 뿌리 박혔던 뿌리다 보니까 저라면 그냥 도끼로 뭐 1년 내내 치더라도 그 뿌리가 깊은 나무들 어떻게든 일단 줄기부터 다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분들이 크지만, 우리 사회 자체 워낙 뿌리 박혀 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검찰도 지금 조직이 안 바뀌었죠. 거의 안 바뀌었어요. 금감위도 마찬가지고,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밑에 금간을 이루는 중심 축 부분들은
거의 지금 바꾸질 못했어요.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하고 알바가 계속 언론 공작법, 조작 부분들을 하고 이런 이유 부분이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한국 분열 스탑 제2의 크루드 쪽이 될 것인가, 통일 한국이 두려운 일본, 여기 관련된 부분들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총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내고 여기는 무능한 정부라는 프레임 부분들을 예전 이 진보 정권들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것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월, 11월 달에 시장 급락법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했던 행태하고 지금 언론의 조작 부분들의 형태 부분들이 과거 진보층이 이 정권 부분 잡았을 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위에 표면은 바뀌죠. 증권시장과 똑같아요. 바뀌질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내서 이 검찰이라는 이 뿌리 나무가 너무 깊게 박혀서 가지 쳐가지고 죽지도 않는 이걸 나무를 뿌리째 뽑는 거 아니면 절반이라도 대동강이를 내야 되는데 그 칼날이 없어요. 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 부분들의 총공격 부분들을 하면서 진보층의 이무지 부분들을 망가뜨리고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내서 내년에 총선에서 한 표, 두 표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벼랑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만약에 뺏기게 된다 하면 나무가 바로 잘라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죠. 우리가 2년 전에 광화문이라든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그 열망 부분들 2년 지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의 원리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특히 증권시장 같은 경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도 제가 투자심리에서 지금 10층, 20층 내려가고 있지만 안 된다, 버텨야 된다라는 부분들 계속 얘기 드렸죠. 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하고 귀 부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투자심리가 약화됐고 더 이상 한 번씩 하락 부분이 나와서 변동성 신용 물량 털리고 대주주 물량 털리고 그런데 올라갈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전저점을 깨버려 패닉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이 진보 경제 무능한 프레임 부분들 계속 공격 부분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대표 인사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입을 막았고 그 다음에 진보라는 이미지 자체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키면서 뭘 하나요? 내년에 총선에서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눈과 귀 부분들을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속으면 안 되겠죠. 또 속으면 안 돼요. 제 쪽지에 뭐 빨리객이니 공산당이니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알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용불량 부분이 열심히 터졌고 전저점을 깨는데도 그 회사 종목의 주가가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적이 우상향 부분 되고 있다면 주가가 빠지든 말든 물론 마음은 아프죠. 좀 빨리 가면 더 좋을 텐데 이왕이면 장보고 하시는 회원님들 빨리 또 수익 낼 수 있고 더 좋은 수익 부분을 내들 수 있으면 더 좋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지만 그걸 한 단계씩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근다고 해서 포기하나요? 포기하면 안 되죠. 왜? 제2의 크루드족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엉뚱한 얘기하고 옆으로 연결이 될 것 같지만 오늘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분열 노. 공산당이냐 빨갱이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안 흔들려요. 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잠시 후에 얘기 드릴 게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2의 크루드 쪽이 좋을 것인가. 요즘에 시리아가 시끄럽죠. 시리아하고 북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전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 많았던 시리아 쿠르드족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론 이런 투자 심리 흔들리지 마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릴 거예요. 주가가 음봉만 보이면 흔들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그리고 20년 이상 봐왔더라도 한 번씩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든지 주식시장이 잘 모르신 분들은 이런 언론에는 남들이 보여주는 거기에 좌지우지 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안내자의 역할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정보를 받아야 되고 나쁜 정보는 이왕이면 좋은 것만 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나쁜 것을 계속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릴 부분들은 크루드족 시리아 사건을 하고 북한하고 우리 남북 간의 위치 부분하고 같이 비교 부분들 좀 할 거예요.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종목군 분석하고 업황 분석할 때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좀 접목이 됩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서 내부는 비슷한데 외부가 틀릴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크루드족 왼편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동영상도 제가 이제 양쪽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야기면 오늘 방송 부분들은 동영상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사진을 보시면서 해야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크루드족 같은 경우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배반을 당했어요. 예전에 이제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 터키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부분들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다 이렇게 분열이 됐죠. 서로 이제 가지고 갔어요. 나라들이 갔는데 이 크루드족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속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 이 산악지역입니다. 이 산악지형의 넓은 산악지형 같은 경우에 이 분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구도 한 3,000명, 4,000명 정도 불과했는데 대부분 이제 산악지형,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다 보니까 정권의 형태도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황제가 나오면서 왜 평지가 관리하기 쉽죠. 관리하기 쉽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의 조직 부분들을 했다면 크루드족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이 많아. 중간중간 어떻게 조금씩 평지 있다 보면 그쪽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 통일이 된다기보다는 뭐 터키의 지배를 받다든가 아니면 이란의 통제를 받다든가 이러면서 어떻게든 독립을 해보려고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있으면서 독립을 해보려고 이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독립을 해보려고 영국, 미국의 연합국에 합류를 하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뭐 지금 최근하고 똑같죠. 미국이 IS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이 크루드족이 미국에게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나중에 우리가 역시 똑같죠. 독립할 때 너희들이 힘을 보태줘. 아니면 독립국가를 만들어줘. 이런 전제 조건 속에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운 거예요. 몸으로 때웠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돈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따지죠. 이스라엘이 독립 부분들 했던 것처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 전쟁 부분 붙었을 때 연합군 쪽에 크루드 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몸, 인적 자원 이걸 올인해 가지고 도와줬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너 독립을 실패를 했어요. 왜? 팽당한 거예요. 팽당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일본의 그 합병 부분들 됐을 때 뭐 해외 쪽에 도와달라라는 부분들 했지만 이 균형 힘 추구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결국은 뺏겼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20년대 그 터키하고 연합국하고 조약 부분들 맺으면서 독립 허용할게 라고 했지만 결론은 터키가 힘이 세지다 보니까 연합국에서 슬슬 이것도 모른 척하면서 크루드족이 팽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영국한테 팽당했다는 부분들이 좀 맞겠죠.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이 노란색의 이 지역들을 보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지역이 지금 현재도 보면 터키가 어떻게든 이 크루드족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지배 부분들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부분들을 두 가지를 꼽다가면 일단 이 터키 자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터키 자체도 보면 크루드족 자체가 반항심이라 할까요? 좀 전쟁을 잘해요. 이게 항상 보면 목에 걸리는 거죠.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민병대 부분들을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라든지 용병 출신 부분들도 의외로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아르제바니라든지 조지아라든지 러시아 쪽 있죠. 이거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지도를 딱 보고 있으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분쟁 부분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볼 때 이 지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많은 이해 부분들이 돼요. 자, 이란도 걸려있고, 이라크도 걸려있고, 시리아도 걸려있고, 터키도 걸려있고, 아르젠바이잔, 조지아 이런 쪽. 다 여기가 뭡니까? 석유 매장량이 많아요. 석유 매장량. 특히 지금 이번에 미국이 다시 시리아 쪽 부분들에서 철근 부분들을 한다는 부분에 터키가 아까 크루드 쪽 부분들을 어떻게든 다시 진격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지금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죠. 미국은 안 된다 하는데, 글쎄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랑 연합공화 때 온 몸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부분도 해가지고 팽당했어요. 왜? 힘이 없어서. 지금도 IS 격퇴 부분들은 몇 년 동안 인구도 뭐 3, 4천만 밖에 되지 않지만 워낙 훈련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격퇴 부분이라든지 이 전투에 많은 참가 부분들 하면서 몸으로 때웠는데 이번에도 또 팽당했죠.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중심을 안 잡고 정신을 못 차리면 주가도 마찬가지죠. 설령 주가가 20에서 5일선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98%가 우르르 가든 말든 그건 가든지 말든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가든지 말든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설령 틀릴지언정 남들과 다른 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먼저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1%, 2%가 돼야 된다. 힘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믿음, 아니면 회사 내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성장적 스토리에 대한 믿음 부분들을 강하게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홀딩할 수 있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이 역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차 세계대전 때 팽당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또 팽당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권 부분들이 크루드족을 독립시켜주는, 하다못해 이 작은 국가하고 약속 부분들 해가지고 이걸 지켜준 것보다 더 큰 이익 부분도 있으면 당연히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걸 잡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흔들릴 때 같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주가가 5일선, 20일선 깼어. 다른 사람들은 신용 물량에서 털리고 그다음에 대주주 물량에서 털렸는데 지수 자체에 상관없이 나는 생각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일단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팽당했어요. 왜? 이 시리아라는 위치 부분들의 의미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차하고 2차 팽 부분들 안 당하려고. 왜? 더 큰 게 뭐가 있냐? 더 큰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알면 되겠죠. 이 시리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일단 쿠르드족이 지금 있는 곳이 있죠. 쿠르드족이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석유가 시리아 쪽 석유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리아라는 위치 자체가 보면 송유관이라든지 이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이고 이 이 쿠르드족의 위치 자체가 그리고 쿠르드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의 동부와 북부 일대가 시리아 대규모 유전의 밀집 생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1년도 시리아 발표 셰일올 매장량이 500억 톤. 15년도 추정 물량이 한 25억 배럴 정도 되는 대부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터키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꼭 지나가야 되냐면 이라크라든지 이란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좀 시끄럽죠 항상. 그래서 육로 부분들로 이 지중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 부분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리아가 지정학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송유관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송유관 어디하고 비슷하나요?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해요.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갈 때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하고 비슷한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도 어떻게든 뭐 30km 정도가 자기들이 보호한다고 해서 들어와서 이걸 지금 유전지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유전의 패권 부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란도 여기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시리아도 당연히 자기 국가였지만 근데 시리아는 지금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도 눈치도 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지금 정부군 자체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터키는 카시퀴즈 사건 하나로 지금 기세등등하고 있죠. 왜? 사우디가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을 못해요. 언제든지 카시퀴즈. 그래서 제가 그 카시퀴즈를 분석하면서 이 하나로 터키는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제재부부터 넘어가고
중동의 패권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 자체가 더블 이상이 업돼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 부분도 왜 여러분들 알려고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유가 75에서 제가 4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들이 기본으로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외국의 외국의 그 큰 국가들이 하나의 약소국 부분들을 뺏어갈 때, 그 다음에 팽을 2번 이상 팽을 시킬 때 더 큰 이득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팽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왜? 여기에 인적 자원에서 너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이게 도의적인 의미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 뭡니까? 자원이죠. 자원. 석유라는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에서 중동에서 유럽 쪽을 잇는 이 수송로의 중요 위치,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 부분들이 있죠. 이권 부분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족이 독립하느냐 안 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고 뭉개버려도 상관이 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자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정학적 위치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자원의 위치,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위치, 이 부분들 지금 20분 정도 넘었으니까 1부분으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2부에서 북한과 그 다음에 시리아와의 연결 관리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첫 번째, 힘이 없으니까 횡당하지 말자. 이 부분, 자원,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서 일부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